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을 위해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이 시간 수급 불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장세 속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의 방향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성웅 다올 투자증권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순위는 오후 2시 기준이고요. 1위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부사장 이 첨단 패키지 기술로 반도체 한계를 넘어서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장 외국인들 좀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판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본격화 등의 소식으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4위 호텔신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항공, 카지노주 등 이 유사성을 띤 다른 섹터들 강세에 오늘 호텔신라까지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모비스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위 종목 1위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자, 에코프로 삼형제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강세인데요. 에코프로 HN도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까지 계속해왔던 삼성전자의 지분 매수에 오늘장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2차 전지 강세의 리튬 관련주 어반리튬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SM까지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LNF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판 스페이스 X 기대감도 조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외국인들 어떤 이유로 조금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그 평가가 증권사 통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방산주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 그리고 이 우주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오랜만에 다시 나와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12월이었죠. 이 우리나라 어떤 그 정부로부터 2,860억 이 정도의 발사체 어떤 총괄 주간 제작 사업을 좀 수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누리호 3기까지도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 주도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주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그 우주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주 서비스에 대한 사업 부분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위성 제작하고 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까지도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총괄적인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우주 사업 쪽으로의 어떤 좀 그 관심이 좀 최근에 많이 뜨겁죠. 이 우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부 쪽으로도 굉장히 좀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앞서서 지금 단련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제작, 또 발사 수송, 또 위성 서비스 이런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방산과 우주 항공 섹터에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관련주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이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같이 함께 동반 매수세 동참해야 될지도 궁금한 상황인데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매수 포지션을 좀 매매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고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수남매 장세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어떤 대형주 쪽으로의 저가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수남매 장세보다도 이 어떤 테마, 모멘텀 중심으로 수남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수남의 관점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하지 않을까. 그 앞서서 이 증권사도 목표주가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12만 원보다는 우선 11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수 관점 또 특히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하시라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 매수가는 9만 3천 원대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꼽아봤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매력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로봇 산업에 대한 또 순환의 관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주 산업도 그렇지만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3월 달에 굉장히 좀 뜨겁게 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대기업 쪽에서의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의 투자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협동 로봇 쪽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 캐파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를 좀 가장 좀 그 좋게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작년에 영업이 흑자 전환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협동 로봇에 대한 판매 부분은 이제는 어떤 하나의 실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계속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50%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이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이죠.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쪽에서의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서빙 로봇까지도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로봇 쪽으로의 사업 다각화가 이 매출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실적은 작년 흑자 전환이 아니라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1월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게 바로 이제 올해 1월이었죠. 이 삼성전자가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했던 부분부터 지금 그 상승 여력을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력을 대기업 쪽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단순 어떤 지분 투자가 아니라 삼성그룹과의 이 협업 로봇 산업에 있어서 협업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10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제 로봇 산업의 순환매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서 조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러브콜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분 매수와 함께 상승 여력이 꾸준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삼성전자 협업 시너지가 초긍정적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거래 연속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매수세에 동참을 해도 좋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올라서 약간은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흑자 폭이 크게 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떤 적정 주가를 매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도 그냥 현재 어떤 그 중장기 성장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차전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에 그 전에 했었던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당연히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이상으로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20만 원까지를 본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로 16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 매매의 관점을 좀 가져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 주목하고 있는 종목 봤다면요. 이어서 기관들이 러브콜을 쏟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에 이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들 SK 하이닉스까지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의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에 이름을 올린 호텔 신라까지도 오늘 관련주 항공, 카지노주의 좀 강세와 함께 오늘 동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5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호텔 신라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기아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 안정적, 합리적 비용의 연료전지 MEA를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앞서 보셨던 순위와 현재 보셨던 순위도 오후 2시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위에 이름을 올린 LNF 3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2위 ABP 테크도 역시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함께 3위에 이름을 올린 에코프로비엠과 5위 에코프로, 오늘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강세장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위 에코앤드림은요.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한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전구체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기관들이 좀 수급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들, 이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호텔 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뭐 이 항공주나 뭐 카지노주와 동반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좀 이유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인체형 공항 면세점에 대한 후보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우선 호텔 신라가 이 작년 하분기 실적 이제 적자였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도 그렇고 어떤 좀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저효과란 부분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어떤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저효과 때문에 큰 폭의 좀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신라 뭐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반기 때는 좀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그 활발한 어떤 활발한 어떤 외국인들이 입국하거나 그런 부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 면세점에 대한 가치 부분은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의 시내 면세점에 대한 매출을 기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시내 면세점의 상반기 때 우려감은 저는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어떤 그 현재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게 우상향 추세라기보다도 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면서 지금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그 시내 면세점보다 국내외 어떤 공항 면세점 쪽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죠. 인천공항, 뭐 싱가포르 공항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항 면세점 쪽이 지금 어떤 알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호텔 신라에 어떤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호텔 레저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매출이 뭐 31%까지 당연히 이 코로나 쪽에서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여객 그리고 호텔, 이 레저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제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다만 이제 제주 호텔이죠. 제주 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하니까 오히려 좀 역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에서의 투숙객이 좀 감소한 영향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이 호텔 쪽과 레저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호텔 신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후보에 오르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시내 면세점 부분에서도 이 하반기쯤 회복이 조금 예상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텔 신라 오늘장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까요? 네,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테마가 아닙니다. 이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많이 주가 떨어졌던 기업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가격 좀 괜찮고요. 1차적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호텔 신라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은 단순 테마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목하시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2,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SBB테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BB테크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SBB테크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또 2차 전지 여러 테마가 많이 겹치는 게 바로 이제 SBB테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현대그룹 쪽에서의 지분 투자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SBB테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좀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국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감속기에 대한 어떤 시장 범위는 독보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일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 전달 오차나 비틀린 같은 경우에 SBB테크의 감속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 감속기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SBB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어떤 캐파도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SBB테크에 대한 어떤 이 수주가 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감속기 그전에는 이 12,000대 정도 수준에서 지금 5만 대 이상까지도 드러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 감속기, 특히 로봇용 이 정밀 감속기 쪽에서 봤을 때는 SBB테크가 가장 큰 캐파를 좀 이루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협동 로봇 앞서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로봇에 대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감속기한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SBB테크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관심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산되는 제품이 뭐 서비스 또 웨어러블 쪽으로도 봤을 때도 기존 로봇 대비해서 이 2, 3배 정도의 어떤 큐가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더욱 더 늘릴 만한 어떤 수요 부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문제는 번외로 생각하고 SBB테크의 어떤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SBB테크가 조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장도 9%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어떤 밸류 측면에서 어떤 적정 가치를 매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어떤 로봇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나올 수는 없지만, 하지만 2, 3년, 특히 이제 멀리 봤을 때도 5년 후의 실적을 지금 현재 주가가 먼저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7,500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는 소량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봤지만 어떤 이 변동성이 크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조금씩 더 분할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8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SBB테크 개인 투자자분들 소량 매수 또는 분할 매수로 좀 담아보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8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었던 종목들 살펴봤다면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자, 오늘의 매매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가 싶었는데 현재 장도 조금 약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 베팅 종목 이런 거 살펴보기 전에요. 우선은 네. 지난주에 저희 좀 제시해 주셨던 그렇죠. 한미 사이언스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려 7, 8% 수익률이 조금 낮다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도 저는 제법 괜찮은 수익을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참 이 변동성의 원조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주일 동안 에코프로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그다지 강하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공략한 이후에 여러분들 만약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그냥 가져가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에서 지금 빠르게 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에 조금 취약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익 내셔서 좀 웃음꽃이 피셨던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우선 한미사이언스 저번에 제시해 주신 1차 목표가가 47,000원이었습니다. 네. 현재 장에서는 또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 부단히 중이죠. 지금 노력을 하죠. 네네.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 현 구간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4만 5천 원을 일단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4만 5천 원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5만 5천 원 그 이상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아하.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이 한미사이언스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네.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위에 있고 그렇죠. 이 한미사이언스나 제약바이오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서두르
필요는 저는 없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번 장부터는 좀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린다면 네. 목표가가 45,000원. 45,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 장에서 좀 공략을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이 향후에 또 언제쯤 좀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네. 이 포트 여유가 있다면 오늘도 괜찮다 생각이 오늘도 들어요. 좋다. 네, 네. 만약 오늘의 종가 부근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추세가 조금 더 이탈되는 음봉이 나왔다면 네네.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럼 며칠 있다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겠지만 네. 오늘 보시면 아래 꼬리를 좀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대비 3에서 5% 정도의 변동성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늘 차라리 1차 매수를 한번 하시고 네. 만약 내일 생각보다 지수의 밀림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2차는 36,000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관리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재차 공략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32,000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 그때는 우선 손절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선 1차 매수 공략을 조금 잡아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장 36,000원 정도의 매수가 조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32,000원은 손절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사이언스처럼 오늘의 종가 베팅 수익률을 조금 가져가 줄 이 종목과 뭐 섹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이 공개해 주시기 전에 키워드 힌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2차 전지, 이제 남은 건 뭘까?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섹터를 맞아요.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공개하시기 전에 2차 전지 하면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슈도 많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또 어떤 관점을 조금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2차 전지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까지 셀 거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는 많이 없었을 없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여파는 올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부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이 변동성이 한번 이 맛을 보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제2의 에코프로가 무엇인가 계속 찾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섹터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2차 전지 안에서의 빠른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하면 가장 먼저 셀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양극재가 올랐죠. 양극재가 올렸고. 그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쪽이 지금 돌았어요. 네. 그러면 결국 남은 쪽은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쪽은 딱 하나, 바로 바로 음극재 쪽을 한번 보자. 네. 네. 음극재 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포커스가 원래는 2년 전, 3년 전 전기차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음극재에 포커스를 네. 좀 많이 맞춰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극재 쪽 혹은 셀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됐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절대로 소외시키면 안 되겠죠. 네. 음극재도 이 배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양극재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네. 음극재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아. 네, 요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음극재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의 변동성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 여파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2차 전지 내에 순환매가 조금 돌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은 음극재로 좀 쏠리는 분위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음극재 시장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느 많죠. 종목에 조금 집중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사실 전통적인 음극재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기전자에서 음극재 쪽으로 이 사업의 방향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 기업에 저는 좀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현재 힌트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다른 업종에 조금 치중을 했다가 2차 그쵸. 전지 사업으로 더 이제 비중을 높이겠다 했던 네. 기업인 것 같은데 오늘 장도 조금 이슈 몰이를 좀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네. 지금 대다수의 전기전자 업종,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를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삼성전기 여러분들 이제 MLCC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상 이제는 삼성전기는 자동차 부품사로 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네. 이제 전기차 혹은
전장 쪽에 들어가다 보니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보시면 네. 최근 지수 대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쵸. 안 밀리고 네.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 접근을 하실 때에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 산업 쪽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아하. 원래는 전기전자의 대표 종목이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이 전장 사업 쪽의 매출을 좀 키워가고 있는 이 기업에 저는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그만 애태우시고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최대한 좀 집중해서 뽑아온 종목은 네. 대주전자 재료를 좀 아,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네, 아마 사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음극재로 엮이고 있고 또 음극재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지금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걸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IT 전기전자 사업을 좀 많이 했었죠. 그쵸. 그동안 네네.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7대3 기준으로 전기전자 매출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모든 기업이 그렇듯 대주전자 재료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뷰가 양극재로 쏠리고 있지만 네. 양극재 이전에는 결국 음극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나 SI. 실리콘 음극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대주전자 재료, 네. 그리고 일본의 한 군데, 그리고 중국의 한 군데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 그래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의 흑연 음극재랑 뭐가 다르냐? 네. 여러분들 전기차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세요? 두 가지일걸요? 전기차요? 네. 첫 번째는 네.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갈 것이냐 주행거리. 맞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이 만큼 어디서 충전을 할 것이냐. 충전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전자는 양극재 쪽에 좀 밀접한 상황이라서 그쵸. 그것은 배제하고 결국 충전 쪽에 좀 체크를 한번 전기차 충전 쪽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일단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보다 많이 부족한 게 네. 충전 속도가 그래도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앞으로도 상용화가 되려면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네. 휘발유나 디젤 넣듯이 네. 금방금방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고속 충전이 필요해요. 아하. 이 고속 충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네. 이게 이 흑연 음극재보다 실리콘 음극재가 에 있을 때 4배 정도의 효과가 더 높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흑연 음극재보다 4배 정도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상용화됨에 있어서 양극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음극재도 우리가 놓치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부진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여타 이제 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다 안 좋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또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전자 재료의 흐름을 놓고 보면 주가의 조정 감내할 만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전장 쪽에서의 매출 혹은 음극재에서 이제 매출을 통해서 충분히 기업이 한 번 더 외형 성장이라든지 밸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살펴주신 것처럼 삼성전기도 사업군을 조금 다각화하는 그렇죠. 모습인 것처럼 이 대주전자재료도 IT에서 이제 2차 전지 중심 소재 업체로 좀 변화를 꾀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또 2차 전지에 이 좀 그 경쟁력을 좀 보고서 이렇게 좀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대주전자재료 이 종가에 좀 베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될지 그렇죠? 네, 아마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네. 실리콘 음극재가 뭐냐라기보단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 이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3대 지수보다 분명히 강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관점 때문에 굉장히 또 불편한 시점이긴 한데 저는 대주전자 재료 앞서 한미사이언스 때처럼 공략을 하실 분들은 두 번에 나눠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 들어요. 네. 오늘 일단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좋은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네. 오늘 한번 거래가 붙었고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 그리고 내일
요일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금요일 날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초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 오늘 1차 매수로 전체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비중을 모두 매수하시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1차는 오늘의 종가 지금 현재 95,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95,2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내일은 만약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93,000원대 왔을 때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해서 타이트하게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손절가도 진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 하듯이 매매를 네. 하듯이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좋습니다.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 박스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 부근 그 전 한 약 12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양극재 움직인 거 보시면 네. 이 박스권을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돌파를 했을 때 시세가 엄청 크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음극재인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나 또 시장의 이 변동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 1차적으로는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두 번의 분할 매수 조금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1차로 오늘장 종가 이 95,200원 부근에서 조금 1차 매수가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해 주셨고 내일장 좀 2차로 93,000원, 3,000원대 좀 들어왔을 때 좀 매수하시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선으로 이렇게 짧게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이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업종에 더욱더 조금 무게를 실는가 싶었지만 네. IT업도 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IT는 당연히 버릴 수는 없죠. 네. 그동안에 이걸로 많이 돈을 번 기업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재고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해야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작은 부품들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네. 재고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유도 재고 때문이기 때문에 네. 대유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장성의 점수를 좋게 매겨가면서 만약 기존 전기 전자 제품의 재고 자산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당장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보기 어렵기에 굉장히 좀 짧게 제가 전략을 드렸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님께서 좀 제시해 주신 이 상황 조금 여러분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시 호가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혼조세로 조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1%대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는 2,417선으로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15% 소폭 내린 812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 초반에는 양시장의 하락세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동시에 좀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또 다시 혼조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왜 이렇게 등락률이 좀 많이 좀 보였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3대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것은 맞지만 역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너무 지금 강한 것도 사실 비이상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개파락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 가격에 사볼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종가 부분에는 그래 아직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종목군들은 매도를 하자라는 투심이 당연히 강하게 장 후반부에는 붙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초반부터 쭉 올려왔다가 또 장막판에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를 동반으로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인데요.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의 종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흘러주면 시장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 개별주들의 빠른 순환매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먹을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조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후에도 함께 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 나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이 FOMC 결과 발표에 의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선방했던 모습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 시장 쪽에는 아무래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탄탄하게 매수세를 좀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장 우리 증시는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마감 이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혼조 마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뭐 FOMC 얘기도 조금 많이 해봤고요. 또 앞서서는 2차 전지 강세 이야기도 조금 해봤는데 2차 전지 강세 장 속에서도 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 주가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네네. 성장성이라든지 미래에 이제 확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지금 힘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 올해 실적은요.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혹은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장 이제 투자 포인트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발표됐죠. 그럼 이 이후에 대안점으로 좀 잡아볼 만한 섹터들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자,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2차 전지와 로봇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 말씀해 주셨고 이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2차 전지 좀 가능성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자동차주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FOMC 이후에 이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저녁이죠. 미국의 3대 지수의 회복력을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는 맞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약 오늘 저녁 열리는 미국 증시가 만약 회복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 네. 그럼 또 내일 일제히 아시아 증시는 미국 증시가 밀렸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네요. 높기 때문에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미증시의 회복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매파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블라드 연은 총재의 연설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본장 이후의 지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의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파적인 발언이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은 저는 덜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는 재료 노출에 따른 한번 이 강한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쪽 연설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슈퍼 주총대회가 이제 내일이 됩니다. 네. 대다수의 종목분들의 주총이 이제 내일 있다 보니 주총에서 올해 모든 기업들의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거든요. 올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이고 사업 성장률을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날이니만큼 네. 주총에서 나오는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 동력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에 가격적으로 소외받았던 섹터들 기준으로 아하. 보면요. 뭐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총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우리 이만큼 돈 벌고 주가 네네. 봐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보시기보다는 소외받았던 쪽을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은 네. 이 BM이라고 하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이 법안 발의에 대한 이 회의가 내일 처음으로 이제 TF팀이 신설이 돼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한번 유심히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새 이제 게임주들이 좋은 소식은 좀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외자판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또 신작에 대한 기대치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좋은 일련의 뉴스들이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 대비해서 또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쪽은 게임주가 될 수 있으니 게임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슈퍼 주총대회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희소식이 조금 들려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주셨고요. 또한 내일장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회복력에 따라서 향후 아시아 증시나 뭐 유럽 증시까지도 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지켜보시란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함께 지금 게임주 좀 짚어 주셨는데 뭐 중국 외자판호 이런 이슈도 있고 또 뭐 신작 게임 출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살펴주셨는데 앞서 이 주총대회 때 뭐 전기차주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자동차주는 이 경기 민감주로도 좀 꼽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올 상반기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마 3개가 있을 거예요. 네. 로봇, 그리고 챗 GPT,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제외할게요. 어차피 필수적으로 포함이 네, 돼야 필수 되니까. 그래서 제대가 그걸 됐네요. 제외하면 네네. 아마 자동차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 놓고 보면 사실 경기 민감주, 돈을 많이 벌고 경기가 좋을 때 차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지금 안 좋은 악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판매 대수 안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 전기차는 아직 매출의 5%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기존에 팔던 예언기관 쪽이에요. 네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시장의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마케팅이 정말 제대로 먹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또 기아는 또 북미 시장 관련해서 북미는 정서적으로 좀 큰 차량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도 SUV 대형급으로 북미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이제 선보였기 때문에 시장 대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실제로 판매 대수 자체가 인도라든지 브라질 쪽의 이 신흥국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여유가 되신다면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로봇도 챗 GPT도 이것을 다 핸들링 하시면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동차 쪽도 한번 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좀 많이들 그렇죠. 염두에는 두고 계시지만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손이 안 무거운 가시죠. 종목이다. 손이 좀 안 간다 이런 네. 분 계시지만 로봇 관련주, 뭐 챗 GPT 관련주들과 함께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차, 기아도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냈고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연료 전지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든 완성차 혹은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딱 2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정말로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원가적으로도 굉장히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아마 계속 강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뉴스에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들은 시장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신에 모든 이 제조업은 판매 대수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로봇, 챗 GPT, 뭐 게임 관련주와 함께 자동차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장은 뭐 FOMC 결과 발표와 함께 또 뉴욕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몰고 왔는데요. 또 내일장 뉴욕장 3대 지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